자, 공간도요. 공간도요. 241페이지죠? 241페이지 공간도요. 할 건데, 자, 자, 공간도용은 이제 뭐냐면은 간단하게 간략하게 얘기하면은 공간상에서 직선과 그죠? 직선 또는 직선과 평면 또는 평면과 평면 이런 애들의 뭐 위치관계라든가 이루는 각이라든가 그지? 얘네들에 대한 뭐 성질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직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많이 했잖아. 물론 공간상에서의 직선은 공부하지 않았지만 옛날에 평면상에서의 직선은 많이 공부했죠 우리가. 그래서 뭐 우리가 직선의 결정 조건, 직선이 하나로 결정되기 위한 조건 같은 거 옛날에 우리 배운 거 생각해봐봐. 뭐가 주어지면 어떤 조건이 주어지면 직선이 한 개로 딱 결정이 되지? 어떤 조건이 딱 주어지면은 기울기와 한 점. 그 조건 너무 이제 그런 거 말고. 그거 맞아요, 맞는데 기울기 하는 건 이제 우리가 직선을 맞아요. 근데 이제 기울기라는 그 값 자체가 수치 자체가 도형의 방정식에서 이제 등장하는 거니까 그냥 순수한 도형으로 봤을 때 방정식하고 연결을 짓지 말고 도형으로 봤을 때 이거 중딩 때 배운 거잖아. 그럼 중딩 때. 직선이 지나가는 두 점. 서로 다른 두 점이 주어지면 직선이 하나로 결정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두 점이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하면은 직선 하나밖에 못 그리잖아요. 이런 직선 하나밖에 못 그리. 여러 개 그릴 수는 없잖아요. 물론 점이 하나만 주어졌다 그러면 6일 지나가는 직선이면 무수히 많지만 하나 더 주어지면 이제 그죠? 둘 다 지나가는 건 하나밖에 못 그리잖아. 그지? 이렇게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죠. 알고 있는데 평면은 이제 내가 그림을 이제 보통 이렇게 책에도 그렇게 그릴 건데 한 가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평면이라는 거는 이제 이런 게 평면이죠, 여러분. 이게 평면인데 평면이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그린다고 해서 여러분들 무슨 평행사변형 같이 이렇게 경계선이 명확하게 그지? 정해져 있는 이런 도형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평면이라고 하고 평면은 보통 이름을 붙일 때 이렇게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런 식으로 그리스 알파벳으로 우리가 붙여주거든 보통. 거의 모든 책에다 그렇게 되어 있어. 근데 이렇게 그린다고 해서 이렇게 경계선이 명확한 이런 걸 뜻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평면 알파라고 얘기하면 뭐야? 끝없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 끝이 없는 우리가 보통 직선도 마찬가지겠네요. 직선도 그림을 이렇게 그리지만 그지? 직선이라고 내가 말을 했으면 실제로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야 돼? 이게 끝없이 진행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듯이 평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끝없이 펼쳐진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이 평면이라고 하면 어때? 이 평면, 여기 평면이다라고 얘기하면 사실상 이제 이게 다 뭐야? 여러분들 몸통을 다 뭐야? 자르고 지나가는 그런 걸 상상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해돼요? 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평면인데 평면의 결정 조건은 내가 직선 얘기를 하는 이유는 직선은 우리가 공간에서도 똑같아. 직선이 하나로 결정되기 위한 조건은 뭐예요? 물론 표현은 다르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뭐예요? 서로 다른 두 점이 주어지면은 그 두 점을 지나가는 직선은 하나로 다 결정이 되는 거고 그건 뭐 공간상에서도 다르지가 않아요. 공간상에서 다르지 않은데 평면이 결정되기 위해서 평면이 하나로 결정되기 위해서는 그죠? 평면이 지나가는 또는 포함하는 어떤 것들이 주어져야 될까? 점으로 얘기해요. 점으로 얘기하면 점 두 개만 있으면 되나요? 얘도? 평면이 지나가는 점 두 개만 있으면 될까? 안 돼요. 점 두 개 이렇게. 내가 아까 찍어놔요. 점 찍어놔요. 점 두 개 이렇게. 점 두 개를 지나가는 평면이 일단 이 벽을 평면이라고 생각하면 이 벽은 분명히 이 점 두 개를 지나가죠. 근데 점 두 개를 지나가는 평면이 하나만 있어? 그렇진 않죠. 예를 들어서 이런 평면도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뚫고 지나가는 평면도 저 점을 지나갈 거 아니에요. 이 두 점을 지나가는 평면은 어때니까?
무수히 많다. 무수히 많으니까 하나로 결정이 안 돼요. 그러면 점 3개는 3개. 이 3점을 지나가는 평면. 서로 다른 3점을 모두 지나가는 평면. 또 여러 개일까요? 하나일까요? 하나.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굳이 얘기하자면 이제 이렇게 두 점이 이렇게 있어. 두 점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렇게 얘가 지나가야 돼. 이렇게 두 점이 지나가야 되는데 여기 이제 두 점을 지나가는 평면이 이렇게 많단 말이야. 이렇게 많은데 되게 무수히 많을 수 있는데 여기에 이제 한 점을 추가해서 이제 여기서 지나가야 된다 그러면 어때요? 평면이 이제 하나로 결정이 딱 되겠죠, 그죠? 그래서 세 점 서로 다른 3점이 주어지고 이 3점을 모두 지나가는 평면이라고 하면 평면이 이제 하나로 결정이 된다. 이거 말고도 이제 거의 똑같은 얘기긴 한데 이렇게 한 점과 이 점을 지나지 않는 직선을 직선은 이제 지난다는 표현보다는 포함한다, 점도 포함한다 이런 표현도 쓰는데 이걸 이 점을 지나고 여기 포함하는 평면도 하나로 딱 결정이 된다. 하나만 존재한다. 그다음에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두 직선이 있죠. 두 직선을 모두 포함하는 평면도 하나로 다 결정이 된다. 하나 결정이 되고, 그다음에 평행한 두 직선을 모두 포함하는 평면도 하나로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죠? 이런 애들이 주어지면은, 그지? 이런 세 점이나 또는 점 하나와 여기 지나지 않는 직선이나 아니면 한 점에서 만나는 두 직선이나 평행한 두 직선을 모두 포함하는 평면이라고 하면 딱 하나로만 결정이 된다 이런 거. 이게 바로 뭐예요? 평면의 결정 조건이다. 평면의 결정. 이해돼요? 네. 그래서 그 243페이지에 여기 잠깐만 243페이지에 내가 지금 이제 일반적인 것만 얘기했는데 243페이지 잠깐만 볼게요. 약간 특수한 경우들도 있어가지고 자, 점 같은 경우에 공간상에서 그죠? 그냥 이런 경우들도 있구나 하고 넘어가면 돼. 공간상에서 점이 결정되는 경우 있잖아. 그럼 이제 직선이 이렇게 만나가지고 점이 하나 만들어지잖아요. 그 점이 하나 결정이 되는데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보면 어때? 평면을 직선이 이렇게 뚫고 지나갈 때 그때도 어때? 평면과 직선 사이에 교점이 하나 생기죠. 점이 하나 결정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직육면체를 그렸을 때 이렇게 세 모서리가 그죠? 어디서? 이렇게 한 점에서 이렇게 만나잖아, 그지? 이걸 이제 모서리가 만났다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 평면과 저쪽 평면이 이렇게 만났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세 평면이 만나가지고 한 점이 결정될 수도 있다. 이해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확하게는 평면이 이렇게 있어요. 평면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이제 평면이 하나가 있어 지나간다. 그러면 두 평면 사이에는 교점이 생기는 게 아니라 뭐가 생길까? 선이 생겨요. 선.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 이 평면을 따라서 그대로 칼을 내리치면 여러분들 칼자국이 이렇게 길게 생길 거 아니에요, 그지? 그러니까 교선이 생겨. 교선이 생기는데 여기다가 평면 하나 더 가져와서 이렇게 끼워 넣잖아요, 그지? 그럼 세 평면이 사이에는 뭐가 생길까? 교점이 생겨요. 교점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제 이 교선은 뭐지? 교점이라는 건 뭐야? 교선은 뭐냐면 교선은 이제 이 평면 위에 있고 평면 위에도 있고 이 평면 위에도 있는 점들이 무수히 많아서 그 점들 다 찍어보면 선이 되는 거야. 그죠? 그러면 이 세 번째 평면을 이렇게 지나가게 만들면 어때? 점이 생기는 이유는 그러니까 얘와 얘. 그지? 세 평면 위에 모두 존재하는 점이 뭐야?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겠지. 이해돼? 이런 식으로 점이 생기게 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점이 결정될 수도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직선은 거기 서로 다른 두 점. 아까 내가 얘기했던 거고 이제 평행하지 않은 두 평면. 방금 얘기한 것처럼 두 평면이 이렇게 만나게 되면은 교선이잖아요. 이게 선이 하나 결정이 될 수 있다. 그리고 평면 얘기는 내가 방금 했고요. 다 했으니까 이거 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평면 우리가 이제 처음 배우는 거니까
평면의 결정 조건에 대해서 한번 이제 알아봤고, 그 다음에 이제 뭘 할 거냐,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할 거예요. 뭐냐면은 공간에서 네, 도형들의 위치 관계 하고 이루는 각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 거예요. 이루는 각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건데, 첫 번째로는 뭘 해야 되느냐 그러면 직선과 직선에 대해서 먼저 해볼 거예요. 뭔 말이냐? 직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와 이루는 각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거든요. 공간상에서. 이해돼요? 네. 자, 위치 관계는 첫 번째 위치 관계는 별거 없어요. 위치 관계는 여러분들 크게 위치 관계라는 게 뭐야? 옛날에도 위치 관계라는 거 했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포물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 이런 것도 했고, 그죠? 위치 관계라는 건 크게 뭐야? 만난다와 만나지 않는다요. 그죠? 크게 두 가지 아니에요? 크게. 그래서 자, 위치 관계를 보면은 자, 첫 번째 만난다. 두 번째는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나눌 수 있어. 그치? 자, 그래서 만나는 경우는 이제 물론 이제 우리가 만나는 특수한 경우 중에 일치하는 경우도 있겠죠. 일치하는 경우는 제외하도록 할게요. 그건 이제 그냥 완전히 두 개가 직선이 같아져 버리는 상황이니까 서로 다른 두 개의 도형에 대해서만 우리 얘기 진행합시다. 서로 다른 두 개의 도형에 대해서 서로 다른 도형이면 이제 일치하는 경우는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는 만나는 경우가 뭐 있어? 두 직선이 만나면 일치하지 않는다면 만나면 어떻게 만나? 한 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한 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만나지 않는 경우. 평행. 그렇죠? 근데 이게 공간이기 때문에 만나지 않는 경우 한 가지가 더 있어. 만나지는 않는데 평행이랑은 좀 다른 경우가 하나 더 있어요. 중1 때 배웠어요. 우리가. 중1 때. 꼬인 위치. 그죠? 자, 한 평면, 너 봐봐. 한 평면 위에 있는 두 직선이 그죠? 만나지 않는 경우는 평행한 경우밖에 없어. 같은 평면 위에 있을 때는. 근데 이게 우리가 중1 때 배운 게 뭐야, 여러분? 중1 때 배운 게 이거잖아. 우리가 중1 때 배운 게 뭐였어? 입체 도형 배우면서 직육면체, 그죠? 가지고 이것저것 하다가 우리가 이런 거 배웠잖아. 얘하고 그죠? 누가 꼬인 위치야? 이런 애들. 이런 애들. 그죠? 옛날에 했었잖아요. 이 다음 중 이 모서리와 꼬인 위치에 있는 모서리를 다 적으시오. 이런 얘기 문제들 아마 중1 때 아마 풀어봤을 텐데 기억 안 나겠지만, 그죠? 뭔 말인지 보니까 기억나지? 그죠? 그래서 꼬인 위치라는 것도 있다. 공간상에서는 두 직선이 만나지 않는 것 중에는 꼬인 위치라는 것도 있다. 그죠? 그럼 평행과 꼬인 위치의 차이점은 뭐냐면 둘 다 뭐야? 공통점은 만나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잘 들어. 두 직선이 평행하냐 꼬인 위치는 어떻게 판단하냐면 평행하면 두 직선은 뭐야? 아까 평면의 결정 조건 중에 있었지. 두 직선이 평행하면은 그죠? 똑같이 만나지 않더라도 두 직선이 평행하면 두 직선을 모두 포함하는 뭐를? 평면이 존재해. 그러나 꼬인 위치에 있으면 어때요? 두 직선을 모두 포함하는 평면이 존재하지가 않아요. 이해돼? 네, 그런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위치 관계를 얘기했으니까 두 직선이 뭐야? 이루는 각에 대해서, 그죠? 공간상의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은 우리가 어떻게 측정을 하느냐, 그죠? 당연히 두 직선이 여러분들 봐봐, 두 직선이 만나고 있으면 아무 문제가 안 돼. 만나고 있으면 뭐야? 각을 재면 되죠. 각을 재면 되죠. 이렇게
각을 재면 될 거 아니야. 뭐 두 개 중에 둔각을 얘기하면 뭐 구하라면 큰 걸 재서 얘기하면 되고 뭐 그냥 보통 그냥 이름은 각이라고 하면 보통 아무 말이 없이 각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작은 각을 얘기하거든. 근데 문제에서 정확하게 얘기해줘. 뭐 둘 중에 작은 각, 큰 각 얘기해주니까 뭐 알아서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데 안 만나는 경우에는 뭐야? 이런 지금 방금 전에 얘기한 특별히 특히 이제 꼬이니치 같은 거 이렇게 꼬이니치 같은 거 이거 안 만나잖아. 얘는 이루는 각이 없는 거야? 이루는 각을 정의 못하는 거야 이건? 얘네도 정의할 수 있어요. 어떻게 정의하기로 약속했냐면 잘 봐. 둘 중에 하나를 평행이동이야. 그럼 평행이동. 그러니까 비틀비틀가 안 돼. 평행이동. 그대로 평행이동 시켜가지고 만나게 만들 수 있겠죠. 얘를 이동시켜도 되고 얘를 평행이동시켜도 되고 상관없어요. 평행이동 시켜서 만나게 했을 때 만나게 만든 다음에 각을 재면 그게 바로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이야. 공간상의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꼬이니치에 이렇게 있을 수 있지만은 꼬이니치에 이렇게 있을 수 있지만은 그죠? 뭐예요? 이놈을 어떻게? 평행이동을 시켜가지고 평행이동을 시켜가지고 얘를 이렇게 얘랑 이렇게 만나도록 그죠? 만든 뒤에 그지? 만든 뒤에 이런 각들을 측정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니? 오케이?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 그럼 두 번째는 뭐 할 차례야 그럼? 지금 직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하고 직선과 직선이 이루는 각까지 얘기했어요 지금. 그러면 뭐 할 차례? 직선과 평면 저건 똑같아. 첫 번째 위치 관계 역시 만난다. 간단하게 적을게. 이제 만나지 않는다. 그죠? 만나지 않는다. 그죠? 네. 이거 이제 만난다가 어때? 만난다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이제 한 점에서 뭐야? 한 점에서 만나는 거는 이렇게 생각해보면 이런 거겠죠. 이렇게 이렇게 직선이 평면을 뚫고 지나가는 이런 그림을 상상하면 돼요. 한 점에서 만나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경우도 있어요. 직선이 아예 평면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겠죠. 포함되어. 이렇게 내가 이렇게 직선 하나 이 평면에다 그리면은 얘처럼 그죠? 이렇게 평면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죠? 그 다음에 만나지 않는 거는 만나지 않는 건 이런 거죠.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직선이 있지 여기 평면에 어떤 평면에 있으면 포함되어 있는 직선을 그대로 이렇게 띄워 평행 이동시켜가지고 띄워주면 그죠? 또 이렇게 회전을 이렇게 시켜주게 되면 얘는 절대로 얘하고 만나지가 않겠죠, 그죠? 그래서 만나지 않는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평행하다고 얘기해요. 직선과 평면도 우리가 뭐 할 수 있어? 평행할 수 있어. 만나는 점이 없으면 평행한 거야. 여기는 꼬이니치 같은 건 없어요. 오케이? 평행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평행한 상황이라는 게 이렇게 그냥 이렇게 여기에 포함된 어떤 하나의 직선, 그죠? 아무 직선이나 이거 하나를 이렇게 그대로 평행이동 시켜주면은 만나지 않도록 평행이동 시켜주면 얘가 이 평면과 평행한 거다. 이런 그림을 생각하면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이루는 각. 이루는 각. 자, 직선과 평면 이루는 각이 이게 가장 중요해요. 가장 중요한데 왜인지는 좀 이따가 이제 이어서 얘기하기로 하고 일단은 그냥 이루는 각에 대해서는 얘기해 볼게. 이루는 각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자, 일단 평면이 이렇게 있으면 직선이 이렇게 평면하고 만난다고 합시다. 만나고 있으면은 자, 이 위에다가 교점이야 얘가. 임의의 점을 잡아. 그냥 뭐 P 임의의 점을 잡아가지고 이 평면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려줘요. 수선의 발. 그죠? 마치 이가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그 정사면체 옛날에 우리가 배운 걸로 얘기하는 거야. 정사면체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그죠? 중학교 3학년 때 부피 구하고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그죠? 중3 때 피타고라스의 정리 배우면서 그죠? 그래서 그때 우리가 이 높이를 그죠? 작도할 때 그죠? 뭐라고 얘기했지? 이게 AB 정사면체 ABCD면은 요 BCD에다가 뭐야? A 점으로부터 수선의
발을 내린다라는 표현을 했었어. 그지? 기억나요? 수선의 발을 내려주면은 수선의 발부터 A까지의 길이가 바로 뭐야? 이 정육면체의 높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정육면체, 정사면체, 높이. 그죠? 이렇게. 그것처럼 이렇게 수선의 발, 그때 한 것처럼 수선의 발을 내려주는 거예요. 내려주면 수선의 발이 이제 작도가 되고 요 교점하고 요 수선의 발을 연결해주면은 뭐가 만들어지냐면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하나 만들어지겠지. 직각삼각형. 맞나요? 직각삼각형. 그래서 요각 있죠? 요각. 이 세타가 바로 뭐야?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자세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내용이 있어. 뭐냐면 우리가 여기서 지금 수선을 작도했다라고 방금 얘기했잖아요. 방금 이렇게 얘기했고 옛날에 우리 중3 때도 이런 표현을 분명히 썼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넘어간 이유는 뭘까?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이제 그 수선을 작도했다는 게 도대체 어떤 걸 그린 건지를 여러분들이 뭔가 수긍을 했으니까 넘어간 거 아니에요? 아, 뻔하잖아요. 그냥 수선 작도했다면 여기 어떤 점에 수선을 작도하면 뭐야? 순계 어떻게 하는 거야? 이 어떤 점에서 여기다 수선을 작도했다. 내려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내려? 쭉? 그러니까 쭉? 어? 이거야? 뭐야? 그대로 뭐 어떻게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 보면 안 돼? 그대로라는 게. 그걸 괜찮다. 뭐면 y-좌표면 이거 공간이니까 y-좌표라고 하면 안 되고 사실은 높이. 그러니까 이제 이제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x, y, z 좌표 중에서 z 좌표만 변하게 이렇게 해주면 된다 이런 얘기잖아, 그렇지? 그런데 이제 그것까지 우리가 안 배웠으니까 이게 막상 설명하려고 그러면 또 뭔지는 알잖아, 그렇지? 뭔 말인지 알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다 알 거야. 뭔 말인지 알지라고 하면은 그래 알아 이렇게 아는데 정확히 설명하기는 또 좀 애매해요.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대로 내리라고 하면은 알겠는데 정확하게 어떤 상황을 그러니까 내 말은 이거야. 어떤 상황을 이 직선과 평면이 수직하다고 얘기하는 건지를 설명하기는 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걸 배워볼 거야.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떨 때 이 직선과 평면이 수직하다고 얘기하는 것인가를 한번 이제 배워보려고 하는데 이 내용이 중요해요. 이 내용이 이제 왜 중요한지는 좀 더 얘기하겠지만 아무튼 어떨 때 수직이라고 얘기하냐면 몇 가지만 얘기하고 시작. 몇 가지만 얘기하고 어떨 때 수직이라고 얘기하냐면 그럼 직선이 이렇게 있어. 직선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낙서하면 안 되는데 여기 이렇게 있는데 여기 낙서요? 평면인데 직선이 이렇게 있어요. 그죠? 근데 여기에 평면이 이렇게 무수히 많은 직선들 내가 있잖아. 존재하잖아. 무수히 많은 직선들이 존재하잖아. 이렇게 이런 애들이. 그죠? 무수히 많은 애들이 존재하는데 얘가 그죠? 이 평면 위에 존재하는 평면에 포함되어 있는 무수히 많은 모든 직선들과 다 뭐하는? 수직하면. 이해돼? 그러니까 이렇게 있어 얘가. 근데 내가 얘를 이런 직선을 그려봐도 수직이고 이런 직선을 이렇게 그려봐도 이렇게 수직이고 이런 직선을 그려봐도 수직이고 안 만나는 것도 여러분들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공간상에서 안 만나도 꼬이니 치지만 데리고 와 평행이동 시켜가지고 이렇게 만나게 만들었을 때 수직이면은 그죠? 그러니까 얘가 이 평면 위에 존재하는 모든 직선들과 전부 다 수직이면 그죠? 우리가 이 직선과 이 평면이 수직하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오케이? 직선과 평면이 수직하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여기 문제가 생겨. 문제가 뭐냐면 그렇다면 이런 얘기잖아. 그러면 이 평면과 직선의 수직에 내가 정의를 얘기한 거거든요. 정의. 그죠? 그러니까 어떤 직선이 평면 위에 존재하는 모든 직선과 수직일 때 우리는 이 직선과 평면이 수직하다고 이야기한다 라고 했는데 그러면 어떤 직선이 평면하고 수직한지 아닌지를 그럼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죠?
정의대로 정의에 따라서 확인하려면은 어떤 직선이 진짜로 이 평면하고 수직한지 확인하려면 여기 있는 모든 직선하고 다 수직임을 확인해 봐야 되는 거야? 그거 불가능하잖아. 그거 불가능하죠. 그러면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요. 상식 차원에서 그냥 본능적으로 생각해 보라니요. 본능적으로 자 어떤 직선이 평면하고 수직인지 아닌지를 그죠? 확인하고 싶은데 내가 말한 대로 진짜 다 무수히많은 이 평면 위에 존재하는 무수히많은 모든 직선과 다 수직일지를 확인할 수는 없어. 불가능해 그거는. 그죠? 그럼 얘가 이 평면하고 수직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싶으면은 이 평면 위에 있는 몇 개의 직선하고 최소 몇 개의 직선하고 얘가 수직인지를 확인하면 될까? 최소 한 개? 야, 한 개는 왜 봐라? 야, 한 개. 자, 여기 하나 있어, 하나. 그러면 얘가 그냥 이렇게 있으면 여기 하나 있잖아요, 여기 직선 하나.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이렇게? 그거 수직이 아니야. 한 개만 확인하면 안 되지. 내 말은 누군가가 얘가 얘하고 수직하다고 좀 주장을 하고 있어. 그럼 그 주장이 사실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얘하고 이 평면 위에 직선 최소 몇 개하고 수직인지를 확인하면 되겠네요. 두 개. 근데 질문은 이건데 네가 한 개라고 얘기한 거잖아. 그러니까 한 개랑만 여기 평면에 있는 직선 중에 한 개랑만 수직이면은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 개랑 수직이라고 해가지고 얘가 이 평면하고 수직이라고 결론 내릴 수가 없단 말이야 내 말은. 헷갈리냐 지금 뭔가? 네. 헷갈려? 다시 얘가 지금 수직인 것처럼 보여. 내 눈에 수직인 것처럼 보이는데 확인은 해야 돼. 수직인 것처럼 보이는 거하고 수직인 거하고는 당연히 차이가 있는 거니까 확인을 해야 되는데 확인하기 위해서 그죠? 내가 아까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 정의에 따라서 그대로 확인하려면 이 평면에 있는 모든 직선하고 수직함을 확인해야 되는데 그건 불가능하지 않냐 이거지. 불가능하니까 얘하고 이놈하고 이 평면 위에 있는 그지? 최소 몇 개의 직선이 수직함을 확인하면 얘하고 얘가 수직이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최소 한 개라고 얘기를 해서 하나만 봐도 되는 거니? 하나만 봐도 된다고? 아니야. 한 개만? 그 네 말은 지금 여기 얘가 이 그냥 직선이라고 생각해봐. 여기 이 평면 위에 있는 직선이라고 생각해봐. 그러면은 얘가 그냥 이렇게 돼 있어. 얘는 수직인데 얘랑 이 평면은 전혀 수직하지가 않잖아. 이게 수직이야? 아니 이렇게 돼 있어도 얘가 이렇게 직각이지만 직각이지만 얘는 이 평면이랑 수직하지가 않잖아. 그죠? 응? 그러니까 몇 개? 두 개를 확인해야 돼. 두 개를 확인해야 돼. 두 개를 확인해야 되는데 왜 두 개만 확인하면 되는지는 제가 쉬었다가 잠들 것 같아요.